여기 누르고 이렇게 어때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좋아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지금 이동은 됐어요? 네, 딱 좋아요. 네네네. 이 정도면. 역시 김기동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제 중강의 시작한 조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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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보험 일을 하는데 보험 얘기를 하면은 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보험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바뀌고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이제 성격도 바뀌면서 일도 좀 잘 되고 멘탈도 좀 강하게 되고 내 자신도 좀 행복하게 되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자존감도 올리는 걸 좀 도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경아 대표님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책도 공저도 몇 개 쓰긴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좀 운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운 여신이 저한테는 좀 맞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나 연구소가 이제 우경아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사랑 연구소가 또 타이틀이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보험하는 네,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나사랑 연구소 해운 공룡 여신 사람이란 말이야? 공동 여신을 거기다가 붙였거든요. 네. 그리고 조윤아의 톡톡은 제가 이제 보험은 조윤아의 보험 톡톡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끄적이면서 글을 쓰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조윤아의 톡톡 타이틀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변한 건지 한번 이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좀 하자고 하면은 이제 항상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도 많이 좀 다른 사람이 나와 있고 좀 실물이랑 다른 사진이 좀 많이 보이고 좀 이제 제 자랑 위주로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노력으로도 많이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자랑 위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8년에는 제가 이제 월간 경제인 잡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잡지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보를 하잖아요. 저도 원래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안 알리면은 옆에 사람들이 누가 이제 추천해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려야 되고 누가 이제 내가 대단하니 뭐 이렇게 뭐 추천해주고 이런 소개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선뜻 나서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나섰어요. 그때 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한번 보험 방송 한번 해보지 않겠냐 했을 때 19년에 소포인 TV 그때 방송이 있어서 한번 나가봤고요. 그리고 19년에는 메리츠화재 지점장으로 제가 7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더 베스트 금융 이제 센터장으로 있는지는 이제 나와서 새 출발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18년에 메리츠화재에서는 연도대상 동상으로 수상하고 올해는 베스트 금융 전국에 금상까지 이거 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운이 따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경아 대표님 덕분에 이거 작가 등록도 하고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 시집도 내고요. 우리는 1인 기업가다. 그리고 요즘에 이루미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 57명의 이제 주부들과 같이 에세이집도 하나 이제 나오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보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가도 이제 취미생활로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책 보면은 제가 되게 저도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옆에서 보는 시선도 좀 다르고 되게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꿈을 조금 이룬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 사진에 글을 써가지고 시집을 낸 건데 진짜 우경화 대표님한테 진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을 바꾼 거 이제 처음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이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장점하고 단점을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게 있다고 해서 다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분의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다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본인을 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요거는 내가 자랑스럽게 집에다가 이제 책을 배치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억대 연봉을 하게 된 이제 주 영업은 제가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인이 있다고 해도 요즘에 보험을 하다 보면은 지인하고 나면은 더 이상 뭐 1, 2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연고가 끊기면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왕초보 영업사원에서 억대연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에너지가 없이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 에너지하고 자존감, 뭐 행운 여신이나 이건 항상 내가 행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누구나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똑같은 생각이라도 생각을 전환하면은 멘탈도 조금 강화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실패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되고 나중에는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아침마다 이제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여러 단톡방에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셀카 미션을 하잖아요. 웃는 모습이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진지혜 대표님 그때 한번 강의를 제가 다른 단톡방에서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웃으면서 자기 미소 입꼬리 올리고 그걸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센터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꼬리 올리고 이걸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좀 많이 올라가요. 저도 웃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게 엄청 낯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별거 아닌데 웃게 되고 이런 게 조금 아침부터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누구나 뭐 빽이 있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지만 다들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빽이 없어요. 그리고 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알았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 나. 내 자신을 믿고 빽이 없으면은 내 자신이 빽이라고 생각하고 웃는 연습을 하고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멘탈도 관리해야 되고 자존감을 꾸준히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아프면 제일 가까운 신랑조차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거를 되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을 전환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아는 사람 앞에서 뭘 하기는 더 부끄럽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 앞에서 뭘 하기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내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내가 처음 보는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 인상에 남는 모습을 꾸준히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두드리다 보면은 그 성실함이 그 사람한테는 아, 이분은 처음부터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멘탈은 항상 부딪히다 보면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매번 실패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그걸 개척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행운은 발끝에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걸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거의 10년 차 되는데 걸어서 영업을 7년을 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임신 3개월 차에 입사해가지고 걸어서 7년을 했는데 거기에 그때 임신 3개월 차에 입사를 했거든요. 꾸준히 걸어 다니면서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유모차 밀고도 돌아다니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 성실하고 꾸준하고 쉽게 그만두진 않겠구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 더 성실하게 해주고 인터넷보다도 더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전화도 잘 받고 하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움직여 산다.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움직이면은 행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운은 발끝에 있다. 내가 움직이는데 운은 무조건 움직이는데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여야 사람은 운이 따르고 거기에 복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무지 정신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단순 무식 지속이죠. 사실 이게 말로 하기에는 쉬워도 쉽지가 않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느 강의에서 제가 들은 게 비가 오고 안 나가고 뭐 눈이 온다고 안 나가고 하면은 우린 노가다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는 노가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또 따져보면은 사무직도 아니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비가 온다고 안 나가고 뭐 눈이 온다고 안 나가고 하면은 그게 진짜 노가다 인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가 온다고 안 나가고 하면은 뭐 눈이 온다고 안 나간다 해서 누가 월급을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나간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진 않아요. 그 내가 밖에 춥다고 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식하게 그냥 일단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움직이면 운이 따른다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꾸준하게 뭐 저도 뭐 전단지 돌리고 돌방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움직이면 어디서든 행운이 따른다. 이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여자가 영업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울면서 집에 들어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걸 신랑이랑 얘기하고 뭐 엄마랑 얘기하고 절대 얘기를 못해요. 왜냐 그만두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삭히는 거죠. 그럴 때는 긍정적인 영상을 보고 멘탈 강화하고 좋은 영상을 보고 혼자 삭히면서 어차피 내가 바꿀 순 없으니까 나 혼자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어차피 도와줄 사람은 누구다?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열정을 이제 열정의 기름 붓기 에너지바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힘들었다 하면은 나한테 자그마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 정말 나 오늘 힘들었구나 하고 나한테 토닥토닥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뭐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주고 나를 사랑하는 법 이런 걸 알아내고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유나야 오늘 진짜 고생했어. 힘들었지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 네. 그래서 나사랑연구소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자존자신 자기의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혼자는 아니잖아요. 누구의 딸, 엄마 아니면 누구의 뭐 와이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내가 행복해야 남을 돌볼 수 있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표정에서나 어디서나 이게 누구를 돌볼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행복해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신랑도 이뻐 보이지도 않은데 애도 막 짜증나잖아요. 징징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부터 지켜줘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보고 아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자신을
이럴 때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몸이 지쳐 있구나. 그럼 좀 쉬어야겠구나. 잠을 좀 자야겠구나.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지. 아니면 내일은 좀 따뜻한 뭐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법을 좀 알아가면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일을 하면서 항상 특히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람한테서 또 위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한 10명을 만났다 하면은 그 중에 7명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하면은 3명은 그 중에 나한테 힘을 줘요. 근데 매일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 1명이라도 나한테 진짜 고마웠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엄청 힘을 얻고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내일 일어날 힘이 생기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리고 목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걸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일단 회사에서 예전에는 목표를 일단 적으라고 해서 그냥 적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일단은 적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첫째 애 낳기 전에 집 한 채 사야지. 둘째 애 낳기 전에 또 집 한 채 사야지. 뭐 월 1,000만 원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가족 여행 가야지. 근데 그게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애 하나 낳을 때마다 집 한 채 사야지 하고 했는데 그게 내가 달성됐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2, 300 벌다가 꾸준하게 1,000 했을 때, 달성했을 때 정말 그게 이게 되네? 지금 제가 달성 못한 거는 뭐 같이 가족 여행 가기, 해외 여행 가기 이걸 달성 못했고 목표 적은 거는 거의 다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달성할지 말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적는 거예요. 그게 안 될지라도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 5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달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집을 살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가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처음 왔을 때 모습을 보면 핸드폰 한글에 그 점찍기로 이제 타자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한글 타자를 잘 못했거든요. 한국말은 다 알아듣는데 타자는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뭐 여러 개도 쓰고 뭐 줌도 지금까지 버벅대서 지금 여기 캠도 되게 버벅대면 잘 안 됐는데 일단은 허당이지만 여기 임영재 대표님이 회원증도 만들어 주셨는데 엄청 뿌듯해요. 네, 작가협회에 지금 등록도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엄청 뿌듯하거든요. 네. 우경혜 대표님 이거 제가 이제 시를 쓴 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거기에서 시를 쓴 건데 요거 대신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있으세요. 제가요. 네,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사랑하라 될 때까지, 움직여라 될 때까지, 부딪혀라 될 때까지, 시도해라 될 때까지, 나가거라 지금이다. 오늘 아님 언제 하냐. 마음먹기 나름이다. 무엇이든 해보아라. 누군가 그러더라. 무조건 하면 된다. 행운은 바깥에서 시작된다. 조유나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명언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때 글그램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보니까 19년 했었네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 그냥 끄적인 거예요. 10시 56분에 쓴 건데 저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찍기 좋아하는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찍고 나서 언제부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찍고 더 예쁜 사진이 나오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불만족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인생이 있겠지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면 미리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거기에 이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감사일기를 쓰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은 거기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 붙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감정이입이 붙어서 똑같이 이제 그런 게 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일을 잘 이제 하시는 분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딱 느껴지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뭘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개척 영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어디 가서 하면 되는지 제가 우리 집에 애는 어려요. 분유 먹여야 돼. 그럼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하면 그분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경아 대표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하면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려야죠. 저 우리 네. 집에 아기가 있어요. 분유도 먹여야 되는데 사장님 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하면은 저쪽에 가시면 예, 할 수 있어요. 저기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라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단지 하나를 이렇게 주면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이거 돈 주고 한 거에 명함을 주면 버리고 아 이거 쓰레기예요 버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괜히 본인도 이제 못 적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좀 매너 없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알아요. 다음에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도 무슨 와이프랑 싸우든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시든가 빚쟁이한테 뭔가 있든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누가 맨날 콜센터에 전화 오는데 뭐 대출 전화 올 수도 있고 뭐 전화 올고 보험회사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보험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 돼요. 아, 그분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다음에 또 전화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기분 안 좋을 때 말고 괜찮을 때 전화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하면 내 자신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예, 그리고 셀카로 자존심 올리기. 그 단톡방에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오죠.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 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아쉽게 다음에 제가 캠 좋은 거 탈게요. 셀카로 이게 자존심 올리기 되게 좋은데 아이고, 아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사진 찍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가끔 제가 사진 이제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데 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렇게 찍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찍지 말아야 되는 법이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안 돼요. 턱이 두 개로 나오거든요. 이게 찍다 보면 요령이 나와요. 위에서 45도 각도로 아래에서 찍어야지. 그리고 본인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 나오는 이제 얼굴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각도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잘 보세요. 여자분들 찍을 때 와이프 찍어줄 때 사진 잘 못 찍으면 되게 싫어하고 짜증내거든요. 아래 바닥 여기 아래 바닥을 여기 선으로 여기 딱 여기 바닥을 아래로 여기 선을 잡고 찍으세요. 너무 아래로 바닥 위주로 해서 찍어도 안 되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찍고 위로 해서 살짝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숙여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길게 나와요. 이런 거는 요령이에요. 그렇게 찍으면 와이프가 좋아한답니다. 여자친구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행운여신. 네. 이런 거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보험 다이어트인데 TV 방송 보시면 보험료 줄여주고 이제 그 보장을 넓혀주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방송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브라보 머니나 그런 데서 이제 보험료 줄여주고 보장을 넓혀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면보험금 찾기라든가 그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직원들이 전국으로 다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차 운전을 잘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별로 안 나가요. 여기 당진,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데 거의 여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블로그나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 문자나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상담해가지고 모바일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장 분석 많이 해서 특별히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보험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말을 잘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고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진짜 보면서 알고도 보면서 당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보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당하면 저렇게 당하는 건데 아는 사람한테 가입했다고 해서 알고 보면은 진짜 제대로 가입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친며느리가 보험 설계를 해도 저한테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뭐 딸이 보험을 한다. 그러면 자기 딸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다 그만두겠지. 아니면 제가 리크루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상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친구한테 보험 가입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싹 보장을 줄여주면서도 반값에도 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다 알려드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 이끌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사진을 찍든 뭘 하든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잖아요. 똑같이 웃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일을 하는 김에 저는 맨날 출근하면은 뭐 채소도 하고 뭐 긍정 확언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일을 일단 최대한 즐기면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상대방 대하는 것도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하고 최대한 내 자신이 행복하게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부정적이었을 때 왜 없었을까요? 굉장히 소심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성향이었냐면 그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의 통역 가이드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한국 사람 상대로 가이드 했을 때는 한국 허니문 전문 가이드 파라다이스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가이드 했을 때 한국 팀 한 3팀 그러면 6명이잖아요. 허니문 전문 6명 상대로 마이크 잡고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멘트를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발바닥만 보고 있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천천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보통 이제 제일 떨리는 순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자들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 많이 떨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근거리고 저는 그걸 연습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제가 느낀 게 경찰 이제 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어요. 제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좀 잘생겨 보이시는 분으로 가서 길을 물어보기. 어차피 제가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지하철 길, 뭐 몇 호선 어떻게 지하철 어떻게 갈아타고 이걸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되게 두근거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먼저 가서 말을 걸었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성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잘생기면 더 두근거리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제가 먼저 말을 건다고 생각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김병규 사장님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경아 대표님은 자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김병규 사장님. 네,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신랑을 만났어요. 우리 신랑을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단순하게 하는데 우리 신랑은 그냥 고기를 잘 구워줬어요. 그 결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고 낚시 좋아하고 그냥 잘 챙겨주는 느낌이었는데 고기를 되게 잘 구워줬어요. 그러니까 자상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잘해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그래도 꾸준히 성격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전에 소심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낮에는 활발하게 막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만 되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멘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에서 이제 긍정적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오늘 좀 특별히 힘들었다 하면은 가끔은 이제 매번 제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매일 계약받거나 매일 뭐 매달 잘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매일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특별히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를 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어떤 회사는 제가 아직도 영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네 하면서 계약이 파토되거나 하다가 자기는 중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서 계약을 유지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 이제 속상해 하고 예전에는 막 울면서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말도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내가 중국 사람인데 당신한테 피해보게 한 게 뭐 있냐. 나는 고객님의 돈도 받아들이고 와이프가 못하는 와이프는 용돈 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도 받아주고 돈도 줄여주고 혜택도 더 많이 평생 혜택 보게끔 내가 보험도 더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피해보는 일을 하게 하냐. 보험 유지하시라고. 15개월까지 나 피해보지 않게끔 유지하시라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가끔 여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와이프가 전화가 와요. 왜 우리 신랑이랑 뭐 계약을 했냐, 뭐 저기 커피숍에 갔냐 이런 얘기로 해서 전화가 와요. 집에 있는데 근데 진짜 그분이 이제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저는 바빠서 거의 점심을 못 먹어요. 내가 밥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때 딱 밥 먹을 시간이었고 그리고 직원 6명이랑 같이 먹었고 당신 남편이 밥 먹을 때 돼서 거기서 먹고 가라 해서 진짜 젓가락만 얹어서 먹은 거다. 그리고 고객님 남편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진짜 울면서 집에 가고 할 말도 신랑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랑 앞에서 당당하게 전화도 받고 할 말 다 하고 자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보험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뭐 치마 입으면 치마 입고 영업한다. 일 잘하면은 특히 같은 설계사들이 더 말이 많아요. 일 잘하면 뭐 얼굴 갖고 영업한다, 뭐 치마 입어서 영업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리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 어떻다. 근데 제가 조윤하면 조윤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이라서 어떻다 이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남 탓하는 걸 좀 많이 바뀐 게 이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이제 불평불만을 좀 하는 게 있던데 그걸 조금 고치려고 이제 미용실에 가면 보통 다 마음에 드세요? 머리 이렇게 해주고 하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하고 나서 애 낳고 혼자 너무 심심해서 머리 이제 보통 앞머리는 많이 셀프로 자르잖아요. 근데 앞머리는 보통 셀프로 자르는데 이렇게 짧게는 안 자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평불만을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혼자 셀프로 이제 긴 머리였는데 짧게 잘라봤어요. 이렇게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짧게 자르니까 남 탓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나 혼자 잘랐으니까. 그러다가 쇼크까지 자르게 됐거든요. 쇼크까지 자르고 보니 이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짧게 잘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부터 제가 남 탓하는 버릇을 좀 많이 고쳤어요. 어차피 내가 한번 자르고 해보니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뒤도 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손거울 하나 들고 화장실 가서 30분 만에 제가 잘라서 나왔거든요. 다 왜 이렇게 잘랐냐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뭘 하든 처음에는 올릴 때 엄청 보면 어떡하지 하고 엄청 부끄러워하고 했는데 뭐 그닥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고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고 아픈 거 위주로 보고 내가 어떻게 뭘 얻어갈까 그런 데만 이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뭘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남의 인생에 그닥 힘이 없는 걸 보고 아 그래 그런 데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앞머리 자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돌이킬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그래도 좀 되게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강의 다 끝나신 거죠? 네네네. 네, 끝났어요. 일단 녹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